엘버프의 왕 하랄드는 오직 엘버프를 세계 정부의 가맹국으로 만들고 차별받는 역사를 끝내기 위해 이무의 앞에 섰습니다. 다만 이무는 하랄드의 죄책감과 염원을 철저히 이용했죠. 노예라도 되겠다는 하랄드의 각오를 역이용해 하랄드는 개인뿐만 아니라 거인족 전체를 자신의 전투병기로 삼으려 했죠. 1169화 제목인 한시라도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은 하랄드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았습니다. 하랄드는 이무에 의해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 자신의 병사들을 참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자신을 죽이라 했지만 여러 거인족의 무게에 꿰뚫려도 죽지 않는 불사의 육체는 하랄드에게는 안식이 아닌 강제된 학살의 지속을 의미했죠. 로키가 전설의 열매와 라그니르를 취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비극적인 패륜이 아니라 아버지를 지배로부터 해방시킨 고귀한 희생이 되었죠.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하랄드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살해밖에 없었을까입니다. 과거 샹크스의 왼팔에는 신의 종인임을 증명하는 천의 계약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신이 남아있는 한 그는 언제든 이무의 지배를 받거나 기사단으로 소환될 위험이 있었죠. 샹크스에게 문신이 있는 왼팔이 잘려진 사건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샹크스가 자신의 팔을 자름으로써 천의 계약의 굴레를 벗어던졌다면 하랄드 역시 같은 선택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랄드에게는 샹크스와 같은 신체 결손을 통한 해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얻은 심해 계약의 대가인 초재생 능력 때문입니다. 샹크스가 맺었던 천의 계약은 가장 얕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계약의 매개체인 문신이 새겨진 왼팔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그 문신은 신체와 함께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샹크스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영원히 포기함으로써 이무와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하랄드가 맺은 심해 계약은 그에게 불사의 몸과 초재생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하랄드의 팔을 자른다 해도 그의 몸은 찰나의 순간에 팔을 복구해냅니다. 계약의 매개체인 문신을 신체에서 완전히 떼어낼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결국 하랄드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그를 묶고 있는 계약의 회로를 강제로 종료시킬 방법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반의 언급을 통해 우리는 이 철옹성 같은 불사신들에게도 단 하나의 치명적인 공략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입니다. 가반에 따르면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은 단순히 파괴력이 높은 것을 넘어 심해 계약자의 초재생 능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폐양색의 참격으로 불사자를 공격하면 즉시 재생되었을 신체가 재생되지 못하는 짧은 공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억제 시간 동안은 계약이 잠시 무효화된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폐양색에 의해 재생이 억제된 그 짧은 찰나 계약의 매개체인 문신이 새겨진 부위를 잘라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체와 계약의 연결이 물리적으로 단절되는 계약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심장이나 머리 같은 급소를 연달아 타격한다면 평소라면 죽지 않았을 기사단원이라도 완벽한 살해에 이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폐양색으로 문신이 있는 팔을 자른 뒤 그 팔을 용암에 던지거나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버린다면 해당 기사단원은 영구적으로 계약에서 해방되거나 죽게 될까요? 심해 계약이 단순한 생물학적 재생을 넘어선 신의 저주라면 본체가 살아있는 한 잘려나간 팔이 소멸하더라도 본체의 어깨 단면에서 새로운 문신과 함께 팔이 다시 돋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매개체, 문신이 새겨진 팔의 소멸이 곧 계약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이 가설의 애매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만약 신체 부위가 계약의 매개체라면 팔이 잘린 불사신은 재생이 불가능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다시 돋아난다는 것은 몸에 새겨진 문양이 계약의 실질적인 매개체가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샹크스가 문신이 새겨진 팔을 잘라 물리적인 통로를 끊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약이 육체가 아닌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샹크스가 왼팔을 자름으로써
천의 계약의 굴레를 물리적으로 끊어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 이 계약이 육체가 아닌 영혼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한 건 보통 악마의 기억은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문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영혼의 각인의 속박이 사라지지는 않죠. 또한 원피스 세계관에서 영혼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빅맘의 소울소울 열매는 영혼을 수명으로 취현하고 브록은 육체가 소멸해도 영혼, 황천의 냉기만으로 실체를 유지합니다. 즉, 이모와 맺은 악마의 계약이 단순한 피부 위의 문신이 아니라 영혼에 각인된 것이라면 팔을 자르는 행위는 신호 전달을 잠시 방해하는 임시방편일 뿐 영혼에 새겨진 속박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만약 샹크스가 이모의 직접적인 영향권, 성지 마리주아 등 내로 깊숙이 진입하게 된다면 이모는 언제든 그를 다시 감지하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난 12년 동안 샹크스가 누린 자유는 계약의 완전한 파기 덕분이 아니라 이모의 지배력이 직접 닿지 않는 하계에 머물며 신호를 회피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원피스의 레파토리를 보면 원피스의 역사 속에서 루피랭이 마주한 진정한 공포는 항상 승리 혹은 탈출 직후에 찾았습니다. 루피랭이 스릴러바크의 사투 끝에 게코모리아를 쓰러뜨리고 축배를 들려던 찰나 폭군 바슬료며 쿠마가 나타나 전원을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임펠다운에서는 마젤란의 추격을 따돌리고 지옥 같은 감옥을 탈출해 정문에 도착했지만 눈앞에는 굳게 닫힌 정의의 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샹크스의 팔 소실 역시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샹크스는 팔을 자름으로써 계약을 끊었다고 믿고 12년의 자유를 만끽하며 안심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이모가 준비한 진짜 위기로 가기 위한 전주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팔이 잘렸을 때 샹크스의 웃음은 계약을 떠나 증표가 사라졌다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죠.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샹크스는 현재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루피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는 위대한 스승인 동시에 이모가 언제든 격발시킬 수 있는 최강의 생체 병기인 거죠. 루피의 목을 겨누는 최강의 꼭두각시로 변모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샹크스는 루피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자 루피의 손으로 직접 해방시켜야 할 가장 슬픈 적이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테리한 계약의 정체가 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